안녕하세요, 진윤입니다. 오늘은 인류 최초의 알고리즘 유클리드 호재법에 대해서 TMI 톡, Too Much Information 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되는 이 유클리드 알고리즘에 대해서 오늘 깊이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세계 최초의, 인류 최초의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이 유클리드 알고리즘은 최대 공약수를 구합니다. 그죠? 우리가 최대 공약수 구한다 그러면 중학교 때 이렇게 배우잖아요. 호재법이라는 거 배우죠. 호재법. 서로 나누는 방법. 예를 들면 30과 42를 우리가 최대 공약수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2는 15, 21 그리고 요거를 3으로 하면 3, 5, 15, 3, 7, 21 이렇게 해서 2 곱하기 3은 6 그래서 6이 최대 공약수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죠? 혹은 두 번째 방법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방법. 그래서 30은 여기 보면 2 곱하기 3 곱하기 5죠. 그죠? 2 곱하기 3 곱하기 5고 42는 2 곱하기 3 곱하기 7이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7이니까 이 소인수들의 공통 약수 즉 2 곱하기 3은 6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중학교 때에서는 배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정수의 최대 공약수는 greatest, 영어로 하면 common divisor, greatest common divisor, GCD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면 이걸 제일 먼저 배워요. 재기호출 배울 때. 그죠? 두 개의 정수 nm을 주면 이 m이 0이면 n을 리턴하고 아니면 m과 n 모듈러 n 즉 나머지 r을 n을 m으로 나눈 나머지 r을 재기호출하면 최대 공약수가 나온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연으로 구현을 하면 이렇게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죠. m이 0이냐 그러면 n을 리턴해라 아니면 gcd m n 모듈러 n을 리턴해라 한 줄로 끝낼 수 있죠. 혹은 재기호출 하는 대신에 반복문 사용하면 훨씬 더 빠른 그 실행 속도를 가진 알고리즘을 가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m이 0이 아니라면 n과 m을 n 모듈러 n으로 치환해서 계속 반복문을 돌다가 m이 0이 되면 이제 반복문을 빠져나와서 n을 리턴해라. 이렇게 이제 재기호출을 안 하고 반복문 이용하면 훨씬 더 빠릅니다. 그죠?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GCD를 배우는데 이 유클리드 호재법, 유클리드 알고리즘이 왜 인류 최초의 알고리즘일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명확한 절차를 알고리즘이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 알고리즘은 그냥 알고리즘이 아니라 컴퓨터 알고리즘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명확한 절차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알고리즘의 특성을 5가지 정도 얘기를 하는데 먼저 입력값은 제로거나 하나 이상이거나 입력값은 없어도 알고리즘으로 쳐줍니다. 하지만 이제 출력값은 하나 이상의 출력값이 명시되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이 명확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 절차의 각 단계에서 모호하게 막 이렇게 기술하면 안 되고 unambiguity 즉 그 앰비규어스한 모호한 그런 절차는 없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한해야 됩니다. finiteness.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은 어떤 여러 가지 단계로 구성될 수 있지만 복잡할 수 있지만 반드시 끝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는 혹은 게임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는 알고리즘이라고 안 하죠. 그죠?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의 유한성이 있는 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 가능해야 됩니다. feasibility. 실행 불가능한 거, 뭐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정수를 구하라. 이런 거는 실행을 불가능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가장 큰 정수는 어떤 정수가 있다 하더라도 항상 더 큰 정수가 존재한다는 게 증명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건 알고리즘으로 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쳐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알고리즘 특성을 우리가 정의해 놓고 이렇게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알고리즘이 뭘까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오래된 게 유클리드 호재법이더라는 거죠. 이 알고리즘의 정의와 특성에 부합되는 가장 오래된 알고리즘. 얼마나 오래됐느냐? 기원전 300년경, 약 한 330년 정도의 기원전 4세기쯤 되겠죠, 그죠? 이 기원전 4세기쯤에 집필된 세계 최초의 수학 교과서. 제목이 유클리드가 쓴 원론, 영어로 하면 The Elements. 이게 그리스어로 하면 스토이케이아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총 13권이나 되고 이 7권의 유클리드 호재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 위대한 수학책이죠, 그죠?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인가 거기에 뭐 옥스포드인지 하여튼 거기 원본이 아직 있대요, 그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유클리드가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유클리드의 정리, 즉 7권에 원론 7권에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정수 HNM에 대해서 H가 N의 약수이고 그리고 H가 M의 약수이면 공약수란 얘기죠. 어떤 임의의 정수 i와 j에 대해서 H가 in 플러스 jm의 약수이다. 이게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이제 바꿔서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GCD-NM이 n과 m의 최대 공약수라고 했을 때 n과 m이 둘 다 0이 아니라면 GCD-NM이 in 플러스 jm이 되는 이 i와 a가 존재한다는 얘기. 반드시. 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증명하면 되죠, 그죠? 증명. 이거 이제 수학자들 보고 하라 그러고 수학자들이 증명을 열심히 해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거는 이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즘입니다. 익스텐디드 유클리드 알고리즘인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GCD-NM이 in 플러스 jm이라면 요 i하고 j를 알 수 있느냐는 거죠. 그냥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냥 일반 유클리드 알고리즘은 GCD-NM을 구하면 끝이잖아요, 그죠? 그 이제 앞에서 만든 그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i하고 j는 어떻게 알지? 그래서 이것도 또 증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GCD-NM을 우리는 GCD-M, N 모듈 M하고 같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수학자들이 또 증명해 놨어요. GCD-NM은 GCD-M, N 모듈러 N 하고 같다. 이게 나머지 R이죠, 그죠? 여기에 이제 유클리드의 정리고, 유클리드의 정리는 충분히 증명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맞다고 믿으면, 요것도 이제 증명 가능하다는 거죠. 요렇게 되는 거. 자, 요거를 알면 요것도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건 머리 아프니까, 증명 건너뛰고, 요렇게 구현하면 된다는 거죠. 간단하지요. m이 0이면, return, 요번에는 이제 n과 함께 ij도 같이 리턴해 주라는 거죠. 1, 0. 요렇게 하면 되죠. 왜냐하면, i가 1이고, j가 0이면, 어떻게 되죠? GCD, nm이 i가 1이니까 1 곱하기 n 더하기 0 곱하기 m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이제 m이 뭐든지 간에 0을 곱했으니까 이건 사라지고 n이 남죠. 그래서 이제 GCD nm은 n이다. 이렇게 이제 엑시트 컨디션이 정해지는 거죠. 이때 이제 m이 마지막에 여기서 0이 됐으니까, 그죠? 이걸 뭐 0으로 할 수 있고, 뭐 100으로 해도, 이거 0이 아니고, 이거 100으로 해도 되고, 900으로 해도 되고, 이거는 임의의 정수로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m이 0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리턴 받는 이 재교출해서 리턴 받는 요 값이, GCD하고 ij 값이, 이제 요렇게 바뀝니다. i가 요 j로 바뀌고, i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j 프라임은 뭐로 바뀝니까? i 마이너스 요거를 이제 수학식으로 쓰면 n 나누기 m에 플로우를 붙여가지고 곱하기 j 한 거죠, 그죠? 요거를 리턴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유클리드 42, 30을 호출하면, 먼저 42, 30이 넘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m이 30으로 넘어오고, 여기는 42 모듈러 30이죠. 그죠? 42를 30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12가 되죠. 그 다음에 12는 m으로 넘어오고, 30 모듈러 12 하면 6이 되죠. 그죠? 맞나요? 24, 6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6이 넘어오고, 12 모듈러 6 하면, 6이 12 해서, 나머지는 0이 됩니다. 그죠? 자, 즉, m이 0이 됐을 때, 리턴 하는데, GCD는 뭐를 리턴하죠? n을 리턴하니까 6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i는 뭐를 리턴하죠? j를 리턴하니까 0을 리턴하겠죠. 아니다. 1을 리턴하겠죠. 그 다음에 j는 0을 리턴하겠죠. 마지막 exit 컨디션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죠? 610. 자, 이렇게 610이 리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턴 받았을 때 이제 GCD가 6이고, i가 1이고, j가 0이니까, GCD는 그대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i는 j로 가져오라고 그랬으니까 0이 되고, 이거는, 뭐였죠? 까먹었다. i-n 나누기 m 곱하기 j. 자, 여기서 i-n 나누기 m의 목 곱하기 j니까 i가 지금 1이고 1-n 모듈러 나누기 m이니까 6 나누기 2니까 6이 2 곱하기 j는 0이니까 0 해서 1이 리턴 되겠죠. 그죠? 그래서 6, 0,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또 리턴 되면 6이 되고 얘가 i가 되고 j는 또 아까 그 i-n 나누기 m 곱하기 j 해가지고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리고 6 마이너스 2 3이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2가 넘어오고 그리고 계산하면 3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42, 30에 대해서 GCD가 6이라는 사실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i가 마이너스 2고 j가 3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GCD 42, 30은 최대 공약수는 6이고 마이너스 2 곱하기 42 더하기 3 곱하기 30 하면 요 6이 된다는 거. 이게 n이고 이게 m이죠. 그죠? 그럼 이제 계산해 보면 얘가 마이너스 84고 얘가 3, 3은 90이니까 90 빼기 84는 6이 되죠. 그죠? 중요한 건 이제 i하고 j는 이게 음수값이 나올 수 있는 정수값이라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이제 한번 지금까지 한 거를 실제로 한번 돌려봅시다. 먼저 GCD NM 해가지고 제가 프린트를 찍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M이 0이면 N을 리턴하고 아니면 이제 GCD M N 모듈 M을 리턴하는데 우선 좀 작은 걸로 방금 했던 거 42, 30을 가지고 실행을 해보면 이제 42, 30, 30, 12, 12, 6 해서 6, 0이 나오니까 M이 0이 됐으니까 이 N 값이 최대 공약수 6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조금 더 큰 값으로 해도 이거는 727만 6,500 하고 318만 5,325 이런 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배운 호재법 혹은 소인수분해법 이런 걸로도 계산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죠? 왜냐하면 소인수분해는 숫자가 커지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소수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큰 소수가 만약에 있다면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유클리드 호재법을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7425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아까 우리가 화일 루프로 했는 것도 해보면 얘가 프린트 그냥 숫자를 찍는 게 아니고 GCD 30, 41을 해보면 잘 돌아가고 그 다음에 C로 짠 것도 요거를 해서
30과 42를 찍어보면 여기 제대로 나옵니다. 그죠? 문제는 이제 이건데, 어느 거였죠? 유클리드인데, 유클리드 알고리즘 돌리는 것도 이렇게 이제 제가 꼭 찍어봤습니다. GCD J I-N 나누기 M 곱하기 J 했는 거를 이제 그 엑시트 컨디션에서는 N1 제로, 이 제로는 바뀔 수도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찍어보면 이렇게 방금 본 거에 역순으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죠? 마지막에 리턴할 때, 리턴하기 전에 이제 프린트를 찍었으니까, 재교출 뒤에 찍었으니까 역순으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요거를 만약에 0이 아니고, 이 0이 아니고 이거를 뭐 5로 한번 해봅시다. 5로 해도 ij 값은 바뀌지만 요런 성립되는 ij 값에 대해서는 나타납니다. 그죠? 23-32를 대입해도 그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페어는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요 마지막에 내가 뭐를 리턴해 주느냐에 따라서.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큰 거 한번 해볼까요? 큰 거를 돌려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ij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자, 이 알고리즘은 유클리드에 의해서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다는 것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 알고리즘의 효율성은 얼마나 될까? 자, 방금 봤듯이 NM이 이렇게 n 모듈로 m으로 하면 값이 자꾸 줄어들죠. 그럼 이 줄어드는 속도가 얼마일까? 전체. 이걸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계산을 해보면 big of log n 곱하기 log m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퉁쳐가지고 big of log의 제곱 n 정도 된다고 보면 되죠. 그죠? 왜 그런지는 또 너무 복잡한 얘기니까 그렇다는 것만, 결과만 좀 알고, 문제는 이제 그럼 이 복잡한 걸 알아서 도대체 어디다 써먹냐는 거죠. i하고 j가 -2와 3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어디다 써먹냐는 거죠. 우리가 정수론하고 군론, 넘버 시오리하고 그룹 시오리, 이거를 배우면 이 모듈러 연산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모듈러 아리스메틱. 여러분들 아마 수학과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 많이 배웠죠. 그죠? A, 뭐, B가 뭐, M이다. 이게 뭐냐면, A 모듈러, B는 M이다. 이 뜻이, 이렇게 군론, 그러니까 합동, N을 법으로 하는, 합동, 뭐 이런 거 배웠죠. 그죠? 그런 모듈러 연산을 하면, 여기에 이제 모듈러 방정식을 풀거나, 1차 방정식 이런 거, 그 다음에 모듈러 거듭제곱 연산, A의 X성, 모듈러, 뭐, B, 뭐, 이런 거. 혹은 모듈러 방정식, 그 A의 X성, 모두 N 곱하기 X는 B의 모듈러, 그, N이다. B의 모듈러 N이다. 이런 거 했을 때 X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저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적용 안 하면은 이제 풀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확정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통해서 모듈러 방정식을 풀 수 있으면, 즉 군론에서 얘기하는 그 합동 방정식을 풀 수 있으면 암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암호를 인코딩하고 디코딩하고 암호하고 복호하고. 그래서 암호학, 특히 RSA 같은 대칭키 암호화에서는 퍼블릭키 같은 대칭키 암호화에서는 그 모듈러 방정식이 기본이고, 이 모듈러 방정식을 하려면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됩니다. 확정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그래서 이제 유클리드 호재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류가 최초로 발견한 알고리즘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그것이 암호학의 기초가 되는 아주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알고리즘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인류 최초의 알고리즘인 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유클리드 알고리즘에 대해서 깊이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